그 다음에 볼 게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 중심에서 딱딱하게 되면서 그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별을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별의 크기를 두 가지로 잡아볼게요. 태양 크기, 일단 태양 크기의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크기, 보다 매우 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책에서는 10배 이상 큰 별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먼저 간단히 정리해보자. 태양 크기, 물론 태양도 엄청나게 크지만 태양 크기 10배야.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어떻다는 걸까? 질량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 말의 뜻은 그만큼 원소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둘 다 얘네들은 주계열성을 합니다. 주계열성. 화면에서 보이나? 잘릴 수도 있겠다. 주계열성을 해요. 둘 다. 이쪽에서 주계열성을 하니까 무엇이 돼요?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얘네들도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되어지는 건 맞아. 그런데 얘가 둘만 봐. 얘가 조금 있는 별이고 얘가 많이 있는 별. 태양 크기 10배라고 했으니까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심에는 이제 뭐만 남을까? 중심에는 다 융합을 했으니까 수소만 남고, 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헬륨만 남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하는 걸 주계열성이야. 근데 중심에 모두 다 융합을 해서 헬륨밖에 남지 않았네. 그러면 얘가 또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얘네가 또다시 어떻게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탄소나 산소 같은 즉 헬륨이 중심에서 어떻게 융합을 하게 되어지면서 좀 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스토리야.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시간이 그때 별을 우린 주계열성, 그 중심의 헬륨이 다시 융합해서 탄소 같은 조금 무거운 원소가 되어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거대한 별이다 라고 해서 거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계열성은 수소가 융합이고 거성은 헬륨이 융합인 거야. 여기까지 됐는데, 그런데 둘만 보세요. 둘 중에서 얘는 좀 약한 거고 얘는 좀 센 거지. 질량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하냐면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 영역이 센 쪽이 보라색 쪽이고 에너지가 약한 쪽이 빨간색 계통이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융합할 때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때 얘는 그리 세지 못해.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별, 그래서 적색 거성서. 적색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가 많지 않았을 때 붉은색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빨갛게 보인다라고 해서 적색 거성. 근데 얘는 엄청나게 크잖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엄청나다의 뜻으로 초월한다의 초자를 써서 초거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질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심에 나중에 또 이제 뭐만 남냐면 탄소만 남게 될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야. 그런데 얘는 질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질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융합되는 양도 적고 융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에너지량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얘보단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탄소가 중심이 되고는 더 이상 융합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여기까지. 그런데 얘는 질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융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융합이 되냐면 철까지 융합을 하게 돼요. 융합을.
여기서는 에너지가 작아서 더 이상은 못하고 에너지가 커서 얘는 철까지 융합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름을 붙여줄 건데 요것들을 잠깐만 볼게. 지금 얘네들 적색 버섯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심은 좀 많이 딱딱하고 주변은 약간 좀 별로. 그래서 여기서 요 중심 쪽에서는 별이 만들어져. 그래서 백색 외성. 성자야, 별이야. 그리고 이 주변에는 딱딱한 별까지는 안 됐어. 잠깐 생각해보자. 별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인 애들이 별이 됐지? 처음에 물질이 뭐였지?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모여서 별. 그래서 이 중심에는 딱딱한 외성, 별이 되긴 했는데 이 주변은 아직 별까지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 중심은 딱딱해졌으니까는 별이 됐을 건데 주변은 아직 딱딱해서 별까지는 안 돼서 성운 정도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융합을 하니까 결국엔 중심에 이제 누가 남아? 철이 되어졌겠지요. 지금 수소에서 헬륨이 탄소, 탄소가 철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에서는 융합으로 될 수 있는 최대 원소가 누구냐면 철이에요. 지금까지 조사해봤더니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융합 시켰을 때 철까지는 융합이 돼요. 근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보다 무거운 애가 금, 은, 우라늄 이런 것들도 있거든.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여기서도 신경 써야 돼. 중심에 철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수축에 의한 에너지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원소가 있지. 중력 수축은 있지. 자꾸 끌어당기지. 무거운 원소가 버티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얘가 써볼게.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립니다. 얘를 그 유명한 여기 뭐 하나 빼먹었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되어지는 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 초신성. 헬륨에서 탄소 되는 걸 거대한 별인 초거성이라면 그 탄소가 철로 융합되어지는 건 그러한 별들은 우리 초월했어.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다 됐어. 근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한대요. 이 초신성이 어찌돼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와 초신성 폭발 시 발생하는 이 에너지, 이 둘의 합에 의해서 그 폭발력과 수축에 의한 에너지, 폭발에 의한 에너지, 그 합에 의해서 어떻게 얘가 만들어져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제서야 생겨요. 그냥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융합만 갖고는 안 돼요. 얘가 중력 수축 에너지는 융합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 요것만 가지고는 얘가 안 만들어지고요. 그 폭발력이 더 가비가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그럼 폭발했으니까 다시 별들이 어떻게 됐을까? 다 깨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여기 두 가지 별이 있어. 철보다 무거운 별 중에서는 철이다. 태양보다 10배 큰 이 별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중성자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어봤을 건데 블랙홀이라는 아이가 두 종류가 여기서 생성이 되어진다고 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폭발을 했어요. 그럼 다시 이쪽에 와보자. 폭발된 후
정식으로 초신성이라는 별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 후 별이야 별 얘가 다시 지웠네. 다시 폭발해서 다 깨졌잖아. 그러니까 성간물질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저기 잠깐 34페이지를 잠깐만 볼까요? 34페이지에서 맨 위에를 보세요. 거기서는 원소의 수나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원소들이 밑줄 초신성 폭발 시 생성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밑줄 한 칸 내려가서 성간 물질로 되돌아간다 밑줄 그다음 또 밑줄 다시 뭉쳐 밑줄 한 칸 내려가서 별의 진화가 반복된다. 우리 처음에 여기 보자. 다시 해볼게. 우리 처음에 성간 물질이 있었지. 그것이 모여서 성운이 됐어. 성운이 모여서 뭐가 됐다? 원시 별. 그 원시 별들 중에서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돼. 그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계열성. 그 주계열성 중에서 태양 크기 정도의 주계열성과 태양 크기 10배 이상의 주계열성. 그것이 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쭈 해서 여기는 스탑. 근데 이제 쭉 하다가 폭발해서 얘가 다시 성간물질이 돼요. 오케이, 여기가 잠깐 끊고 계속하도록 할게요.